코레아 손날두 코레아 손날두 사랑해요. 수백 명의 멕시코 팬들이 모여서 손흥민에게 형제여, 이제 넌 멕시코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손날두라는 별칭까지 붙여졌는데요. 멕시코 팬들이 호날두에 비견하는 선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 일본이 거부한 훈련장에서 한국이 경기를 치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은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취재 자료를 검토하다가 정말 이상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면 한국은 그냥 월드컵 나간 팀 중 하나인데 멕시코 현지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이건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외교 자산, 소프트 파워, 그리고 국가 브랜드가 실제 훈련 환경과 경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 6월,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한민국 선수단이 전세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항에 마리아치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할리스코 주지사가 직접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전통 카우보이 모자를 선수들에게 씌워줬고 검은 제복의 무장군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선수단 버스를 앞뒤에서 호위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국빈 방문 수준에서나 받는 대우인데 그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환대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그 환대가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국가 간 관계와 실리의 언어로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카잔. 당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미 16강 진출이 좌절된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독일과 맞붙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경기에서 한국은 2대 0으로 이겼고 그 결과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 언론과 팬들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라시아스 코레아 그라시아스 코리어, 고마워 한국. 이 단어가 멕시코 전역에 퍼졌고 일부 팬들은 한국 선수들 얼굴로 만든 성화상, 이른바 신의 아이들 포스터까지 만들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 감정에 빚이 이자를 붙여서 돌아온 거예요. 과달라하라 훈련장엔 수백 명의 멕시코 팬들이 모여서 손흥민에게 형제여, 이제 넌 멕시코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손날두라는 별칭까지 붙여졌는데요. 멕시코 팬들이 호날두에 비견하는 선수라는 뜻이에요. 제 생각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역사적 서사가 개인 브랜드와 결합해서 애교 자산으로 굳어진 사례예요. 국가도, 기업도 지금 시대엔 이 서사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할리스코 주지사 파블로 레무스는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가 열리는 날의 주 저녁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선포했어요.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멕시코 국가대표팀 홈경기를 지역 전체가 축하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국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지면서 한국팀에 대한 현지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거든요. 적이지만 동시에 스타였던 거예요. 한국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홍명보 감독팀은 멕시코 입성 전에 해발 약 1300m의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먼저 소화했어요. 멕시코 본선 경기장 대부분이 해발 1500m에서 2000m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산소가 평지보다 얇아서 90분을 뛰다 보면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빠릅니다. 훈련장으로는 피파 퀄리티 프로 인증을 받은 클럽 과달라하라, 즉 치바스 팀의 훈련시설 베르데 바예를 선택했어요. 이건 운동 생리학 데이터를 근거로 선정한 결정이에요. 과학적으로 계획된 적응 절차였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같은 시기에 일본은 몬테레이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배정된 티그레스 UNL 클럽 훈련센터에 도착했더니 잔디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흙바닥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일본 코칭 스태프는 급히 누에보레온 자치대학교 구장으로 이동했지만 거기도 상태가 형편없었고 결국 쿠보 타케우사가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장 상태는 월드컵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부상 위험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스 선수가 공개적으로 터뜨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몬테레이는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혹서 도시예요. 일본 팀은 비교적 서늘한 오전에 훈련하려 했는데 구장 대관이 오후 5시나 되어야 승인됐어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공을 차야 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전술 훈련의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강력한 항의가 피파에 접수되자 피파가 직접 개입해서 해당 구장의 사용 권한을 철회했어요. 그러자 티그레스 구단은 명예회복을 위해 잔디를 전면 철거하고 새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용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어요. 한국팀은 조별리그 1, 2차전을 과달라하라에서 마치고 6월 22일 몬테레이에 입성했는데 그때 배정된 훈련장이 바로 일본이 거부했던 에스타디오 우니베르시타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잔디가 완벽하게 새 것이었어요. 한국팀은 공의 구름 상태와 스프링클러 분사율을 체크하면서 아무 마찰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이 싸워서 닦아놓은 길을 한국이 혜택으로 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뭔가 묘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받은 혜택들 중 상당수가 한국이 직접 요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역사적 서사와 타국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2018 카잔 신화 멕시코의 감사 주지 사급 환대. 일본의 항해 피파 개입 신규 잔디 교체 한국 무혈 입성.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사전에 닦아진 길을 걷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몬테레이가 가진 정서적 의미까지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에스타디오 우니베르시타리오, 현지에서 엘 볼칸, 즉 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장은 한국 축구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1983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당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이 바로 이 경기장에서 우루과이를 꺾고 아시아 팀 최초로 피파 주관대회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43년 만에 한국 대표팀이 다시 훈련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선수단 내부에서 느꼈을 정서적 무게감은 통계로 측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에서 후반에 황인범의 동점골, 조커로 들어온 오현규의 결승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의 장신 피지컬에 전반에 밀리다가 홍명보 감독의 용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어요. 2차전 멕시코전은 달랐어요. 손흥민의 날카로운 침투와 이강인의 키패스가 살아나며 대등한 흐름을 만들었는데 후반 초반 골키퍼와 수비수의 동선이 겹치는 순간 상대 루이스 로모의 헤더가 정확히 꽂혔습니다. 0대1 석패. 슈팅수에서 오히려 9대8로 앞섰지만 집중력 한순간의 균열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스코어보드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대결만 남은 상황. 한국 입장에서 반가운 건 남아공의 핵심 선수 2명이 경고, 누적과 퇴장 징계로 결장한다는 사실이에요. 피파 랭킹도 61위로 한국보다 낮고 해외 매체들도 대부분 한국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어요. 무승부 이상이면 32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본이 거부한 훈련장에서 한국이 경기를 준비한다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제 답이 보이시죠? 일본의 항의가 인프라 개선을 끌어냈고 그 인프라를 한국이 온전히 활용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외교적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현지 행정 지원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요소가 훈련 환경, 심리적 컨디션, 경기 준비의 완성도로 연결됐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은 경기장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 서사, 국가 브랜드, 외교적 관계, 행정 보궐력, 이것들이 모두 경기 준비의 일부예요. 한국이 멕시코에서 누린 환대는 그냥 운이 아니라 8년 동안 축적된 무형 자산이 현금화된 것이고, 몬테레이에서 새 잔디를 밟고 훈련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타국의 능동적 행동이 만들어준 결과물을 전략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외교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어요. 오직 실리와 서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서사를 어떻게 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이번 월드컵 현지 준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